그렇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자, 이재명 나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정직합니까? 거짓말쟁입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 사람은 다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죠. 거짓말쟁입니까? 정직한 분입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3자 뇌물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호통을 쳤는데 외교 참사를 책임 묻겠다 이랬습니다. 외교 참사를. 아니 외교 참사라니요? 외교가 너무 잘 됐는데 왜 외교 참사라고 그러죠? 영국 대사도 이렇게 감사함을 몇 번 표현하고 공개적으로 영국이 감사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례식에서 다 참석했고 조문도 다 했고 안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완벽하게 했다고 2번이나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 좌파들 들으라고 한 겁니다. 한국에는 이 좌파들이 무섭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무서운 게 아니고 찔기고 파괴적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영국 대사가 2번이나 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이가 어저께 그 교섭단체의 대표 연설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비속어 논란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아, 이제 왜 비속어입니까? 아니, 왜 비속어죠? 아니, 공작에 나오는 거 보면 공작 작품에는 뭐 그게 뭐 바이든 대통령이라며? 예. 미국과 완전히 이간을 붙이기 위해서 한 것은 쏙 이제 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no problem 다 아니까 아니야. 예. 우리는 잘 나가고 있어. 한미동맹 굳건히 나가고 있어. 딱 이러니까 엄마 그냥 할 말이 없죠 거기서는. 그런데 바이든 비읍자도 꺼내지 않았는데 바이든이 튀어나오고 했으니 이게 안 들켰으면 한미동맹 깨졌습니다. 처음에 한미동맹이 아주 충격적으로 느낌을 줬는데 다행히 이 정도에서 수습이 됐는데 이제는 색출을 해야 됩니다. 이런 자 소위 무서운 한미동맹을 이간질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간질 시켜야 되면은 그 다음에 반미데모를 유발하고 반미데모가 유발되면은 그 다음에 미군 철수가 유발되고 미군 철수가 유발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무엇을 원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공산화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바로 그러한 지점으로 향해서 달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일까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한미동맹을 깨려고 했겠습니까? 이간을 붙였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어저께 교섭단체 연설에서 그래 비속어 가지고 논란을 그걸 공개 비판을 하고 또 MBC가 정언유착 논란에 대해서는 언론과 야당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시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내 부대표실 부대표 원내 대표가 바로 MBC가 발설하기 전에 이미 30분 전에 정책회의에서 샬라샬라 했지 않습니까? 이걸 외교 참사니 뭐니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한미 이간 붙이는 말을 쫙 펼쳤습니다. 근데 원내 대표 그 밑에 바로 직속 원내 부대표실 선임 비서관인 최주용이라는 자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걸 온라인에다 유포하고 난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MBC 미국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들어왔을까요? 어떤 경로로 들어왔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추리를 해볼 수 있다고요. 이걸 조사를 해서 딱 확실한 정언유착이 되면은 지금은 의혹이지만 정언유착이 딱 되면은 이건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법에 의해서 엄정하게 날려버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MBC는 습관적으로 지금 민주노총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민주노총 MBC이기 때문에 MBC 방송이 아닙니다. 민주노총 방송입니다. 저게. 폐쇄를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방송을 반드시 MBC를 폐쇄시키고 분쇄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민영화하고 자유방송으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이 훌륭한 언론으로서 다시 자리매김되게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MBC 시청자위원을 한 5년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과거에. 근데 그 시청자위원을 할 때 그 당시에 MBC는 좋은 MBC였습니다. 아주 언론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 그런 언론이 좋은 언론이었는데 이게 그 뒤로 바로 주사파들이 잠식하기 시작하면서 민주노총에 지금 장악돼 있습니다. 민주노총에 장악돼 있으니까 매일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금 엎어버릴 생각만 하고 있고 전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이번에 자막 공작한 것을 그냥 사법적으로만 시각으로 보지 말고 대전복 관계, 소위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라는 그런 시각에서 대전복의 시각으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MBC는 그런 차원에서 MBC가 어떤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강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MBC를 놔두면은 이건 선동 나팔수, KBS와 더불어 선동 나팔수 이외에는 절대 다른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부 민주노총 이하 언론노조가 전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KBS도 여기도 다. 이 MBC는 더더욱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제3노조는 좋은 노조죠. 좋은 노조는 규모가 적습니다. 그러나 옳은 언론을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애를 쓰는 공정 언론을 위해서 공정히 애를 쓰는 그런 노조도 있지만 장악을 MBC 장악한 것은 바로 극좌파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바로 민주노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 MBC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대통령이 하셔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 줍니다. 이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이재명은 삼자 뇌물 혐의로 지금 송치돼 있다. 그 최측근인 이화영이 구속돼 있다는 것 잘 알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맞불을 지금 딱 놨습니다. 결국 이화영이 지금 구속됐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화영은 이재명의 오른팔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평화부지사를 했습니다. 경기지사 할 때. 이재명이가 경기지사 할 때 평화부지사에서 모든 대북 사업이니 뭐니 대외니 이걸 다 맡아 했습니다. 심지어는 북한의 고위층도 마음대로 그렇게 만나고 했습니다. 이화영이라는 자가. 이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지금 뭐 적과 동침을 할 정도가 아니고 이걸 알아보면은 문재인 정권 시에 이 모든 것을 한번 알아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미사일을 쏘아대고 우리 돈으로 만든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별짓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하고. 남북 전단 보내지 마! 보내면 가만 안 있을 거야 하니까 그냥 김여정이가 한마디 하니까 그냥 예스 하고 남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탈북자들이 그 자유를 그리는 그 자기 애틋한 그 고향의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이렇게 퍼뜨리고 그렇게 해서 고향에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그 실향민의 가슴 이걸 여지없이 발로봐 버렸습니다. 그런데 자유와 인권을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이 탈북민들의 이 마음을 여지없이 짓밟아버리고 금지법 전단 만약에 보내면 처벌한다 처벌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런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었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뭐라고 했냐면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 이 말은 잘해요. 아주 그냥 비단결입니다. 촥촥 넘어갑니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다. 초보다 이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왜 초보입니까? 아니, 이재명은 외국 정상 한 사람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예? 아니, 누굴 만났습니까?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 잘합니다. 예. 거기에 그 외교 브레인들이 아주 좋습니다. 예. 이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 논의와 한미 통화 스와프는 순방의 핵심 과제였음에도 꺼내지 못한 의제가 됐다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아니, 통화 스와프하고 IRA 인플레이션 문제는 대통령과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고 실무진들과 그 추후에 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지금 허리케인 때문에 대통령이 급히 모든 정상회담 일정들을 다 취소를 했습니다. 자기 국내 문제가 중요하죠. 허리케인 비상사태입니다. 허리케인은 그 신문에 봤으면 이렇게 있고 지금 100년 만에 처음 보는 허리케인이 왔다고 하는데 허리케인이 지금 거기서 맴돌고 있다는데 미국에서 그거를 지금 그것 때문에 정상회담을 다 이렇게 취소를 했는데 아니 이거 알면서 이 사람들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상회담 그래서 그래도 환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백악관에서 우리는 환담했다. 새 정상이 환담했다. 하고 얘기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미국은 애써 밝혀줍니다. 영국하고 미국은. 왜 그럴까요? 이 좌파들을 너무 잘 알고 극좌파들이 선동해가지고 이 정권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의 한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저께 상당히 말하는 거 한번 내용 보면 아나 꽃가마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책임 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 연속성을 위해서 개헌도 제안을 하고 했습니다. 4년 중임제 많이 들어봤죠. 결선 투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 생명권, 환경권, 정보 기본권, 동물권 도입, 이런 거, 아주 직접 민주주의 강화. 아니, 이 나라가 직접 민주주의가 됩니까? 그래가지고 그건 공산화로 가기 위한 방법이죠. 네. 직접 민주주의란 건요, 공산화로 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선전 잘하는 선동대들 와 해가지고 소위 광장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건데 이 사람 참 웃기는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은 아주 웃기는 사람입니다. 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이런 사람이 당대표가 되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번 이재명에 대한 것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형수한테 한 얘기들 여러분 국민들이 본 적 있습니까? 있죠? 형한테 하는 얘기, 형 스토리 아십니까? 있죠? 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는가라는 이런 옛날 얘기가 있죠. 그런데 그 형수 또 그 형에 관한 그런 스토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이 퍼뜨려졌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 대한민국이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분들이 당대표가 되고 방탄복을 입고 이런 사람들이 법의 심판대에 올라갔을 때 남처럼 똑같이 국민들처럼 똑같은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그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이겠습니까?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서 성남FC 뇌물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도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시켰습니다. 자, 이거 뇌물죄 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알죠? 박근혜 대통령은 말이죠. 왜 4년간 살았고 20몇 년을 형을 받은 줄 아시겠습니까? 뇌물도 받지 않았는데 뇌물죄로 얽어넣기 때문입니다. 뇌물죄로 얽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형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재명은 말이죠. 3자 뇌물죄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경찰에서, 검찰이 아니고 경찰에서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를 시켰습니다. 이 경우하고 저 경우하고는 다르죠. 이 박근혜 대통령은 없는 뇌물죄를 만들어가지고 씌워가지고 문재인이 감옥에 보냈고, 그렇게 해야 그게 순서였으니까 말이죠. 그 다음 이재명은 지금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경찰이 판단해서 검찰에 송치한 겁니다. 자, 이 김기현 의원은 어제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구속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오른팔입니다. 이제 오른팔도 걸려들어서 구속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의혹 사건은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변호사비 대납 의혹, 권순일 대법관 재판 거래 의혹 등 10여 건에 달한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쯤 되면 핵폭탄급 사법 리스크 아니냐? 오죽하면 이재명 대표를 적극 지원하던 김어준 씨조차 이재명 말고 제2의 인물을 케어한다, 이렇게 말했을까라고 꼬집었습니다. 김어준이가 그랬어요. 이재명 말고 제2의 인물을 키워야 한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쓰러졌을 때를 생각해서 제2 인물을 키워야 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김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 사람 살리려다 민주당도 함께 몰락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하나 살리려고 난리치다가 이 민주당이 함께 몰락할 것이다, 이렇게 김기현 의원은 예상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의 연설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데 이 대표가 너무 이상적인 것을 많이 말했다. 그렇게만 되면 유토피아가 될 것 같다 하고 비꼬았습니다. 그거는 유토피아에서나 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친 후에 이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어떻게 봤냐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현실적인 재원 대책도 없이 너무 국가주의로 나가는 거 아니냐. 국가주의, 전체주의로, 국가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그게 국가주의죠. 전체주의. 국가주의. 국가주의가 전부 다, 공산주의도 다 국가주의입니다.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는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 과연 그가 성할지 안 성할지, 그걸 갖다가 많이 걱정들 민주당에서 하는 모양입니다. 성할지 안 성할지. 사법 리스크, 그걸 사법 리스크라고 그러죠. 방탄복을 잘 끼어 입었는데 과연 방탄이 맞아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